당신이 60년 동안 쌓아온 관계가 지금 당신을 서서히 망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가족, 친구, 오랜 지인, 그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황당하게 들리십니까? 끝까지 들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금껏 들어온 노후 이야기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5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의 진짜 정체, 그 사람들이 왜 곁에 있는지 여러분은 아직 모르고 계십니다. 둘째, 자식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고 싶지 않지만 자식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남은 인생이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셋째, 지금 당장 끊어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오래됐다고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에너지를 갉아먹는 그 사람, 오늘 이야기 듣고 나면 보이실 겁니다. 넷째,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평생 잘못된 곳에서 위로를 찾다가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깨달음과 함께 노년에 실제로 행복하게 사는 방법 7가지를 드립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5가지 이야기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결국 우리는 혼자 살고 혼자 갑니다. 이 말이 지금 차갑게 들리십니까? 괜찮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엔 이 말이 가장 따뜻한 위로로 들리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제발 꼭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의 진짜 정체입니다. 박정호 씨는 올해 66입니다. 30년을 중견기업 부장으로 일하다 은퇴했습니다. 퇴직 전날 후배들이 성대한 은퇴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강남의 한 일식집, 개인실에 22명이 둘러앉아 부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오면서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 정말 잘 살았구나. 이런 사람들이 내 곁에 있으니. 그런데 퇴직하고 딱 3달이 지났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바빠서 그러겠지 했습니다. 2달이 더 지났습니다. 그래도 먼저 연락해보자 싶어서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단체 채팅방은 여전히 활발했습니다. 후배들끼리 회식 사진, 야유회 사진, 웃음 터지는 밈 이모티콘들. 그런데 박 씨한테 직접 연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후배 이민수 씨한테 먼저 문자를 넣었습니다. 이대리, 나 요즘 심심한데 밥이나 한번 먹을까? 답장이 왔습니다. 아, 부장님, 요즘 프로젝트가 너무 바빠서요. 마무리되면 꼭 연락드릴게요. 그 마무리는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벌써 2년이 됐습니다. 어느 날 박 씨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밥 한 끼 사줄 때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결제판 들고 올 때, 인사청탁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그게 관계였던 거죠. 저는 그걸 진짜 인연이라고 착각했던 거고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줄 수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이 좋아서입니까?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은퇴 후의 인생이 박씨처럼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역할로 관계를 맺습니다. 직장 상사, 돈 있는 친구, 도움되는 선배, 인맥 넓은 지인. 그 역할이 사라지는 순간 관계도 사라집니다. 이건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역할이 없어진 뒤에도 곁에 남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5? 3? 하나? 그 숫자가 당신의 진짜 인생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자식은 내 노후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이 말이 불편하시죠? 그런데 이걸 직시하지 못해서 망가지는 가족이 너무 많습니다. 이순남 씨는 올해 69입니다. 평생 두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며 두 아들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작은 아들은 부산에서 자영업을 합니다. 그 두 아들을 키우면서 이 씨가 마음속으로 그린 노후가 있었습니다. 늙으면 애들이 나를 돌봐주겠지. 명절에 손자들 데리고 오고 주말에 가끔 전화하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다주고. 현실은 어땠을까요? 큰아들은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아서 명절마다 처가에 갑니다. 작은아들은 사업이 어려워서 오히려 이 씨한테 손을 벌립니다. 전화는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용건이 있을 때만. 작년 겨울에 이 씨가 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수술했어. 괜찮아. 큰아들 답장 어머. 엄마 많이 아파요? 저 이번 주 출장인데. 작은아들 답장 엄마 빨리 나아. 나도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씨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날 병실에 혼자 누워 있는데요. 갑자기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이상하죠? 근데 그 순간 깨달은 거예요. 아, 나 혼자구나. 그래, 나 혼자였구나. 그게 서러운 게 아니라 뭔가 오히려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저는 이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자식한테 노후를 기대하는 마음 이해합니다.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결국 자식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나를 상처받게 만들고 관계를 망칩니다. 자식도 자기 인생이 있습니다. 자기 빚이 있고 자기 부부 싸움이 있고 자기 불안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게 자식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노후 준비는 돈만이 아닙니다. 자식한테 기대지 않겠다는 마음의 준비, 그게 노후 준비의 절반입니다. 자식은 내가 낳은 사람이지 나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지금 당장 끊어야 할 당신을 망치는 관계입니다. 60대 이후에도 여전히 독이 되는 관계를 붙들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최성택 씨, 올해 64살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김재원 씨가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만나 소주 한잔 했고 서로 자식 결혼식도 가고 부모님 장례식도 함께 했습니다. 40년이면 진짜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재원 씨는 만날 때마다 최 씨의 에너지를 빼앗아 갔습니다. 만남이 시작되면 항상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야, 너 요즘 어때? 나, 뭐 그럭저럭. 허리도 좀 아프고. 야, 허리? 그거 별거 아니야. 나는 작년에 디스크 수술까지 했다. 너는 그냥 근육통이겠지. 그보다 내 얘기 들어봐. 요즘 둘째 놈이. 그리고 2시간 동안 김재원 씨 이야기만 합니다. 며느리 흉, 아들 흉, 세상 흉, 옛날 직장 상사 흉. 헤어질 때 최 씨는 항상 녹초가 됩니다. 최 씨가 어느 날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그 친구 만나고 오면 집에 와서 짜증이 나요. 부인한테 화를 내게 되고 괜히 뭔가 손해본 것 같고. 근데 40년 친구인데 어떻게 끊어요?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그 친구 만날 때 기분이 좋으십니까? 나쁘십니까? 최 씨가 잠깐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만나기 전날부터 좀 부담스럽긴 해요. 그럼 답 나온 거 아닙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이 관계의 가치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어제 만난 사람이 나를 에너지 넘치게 만들 수도 있고 40년 지기가 나를 매번 지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한 뒤 내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입니다. 만나고 나서 기운이 생기는 사람, 더 살고 싶어지는 사람,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만나고 나서 기운이 빠지는 사람, 괜히 비교당하는 사람,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 그 관계는 지금 당장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40년이라는 숫자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갉아먹을 권리는 없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너 나이에 그게 되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 그거 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 자기 자랑은 잘하면서 내 이야기는 흘려듣는 사람. 항상 나보다 자기 상황이 더 힘들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악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게 그 사람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내 삶에 독이 됩니다. 이 관계는 당신을 망치는 관계입니다. 친절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거리를 두십시오. 4번째 이야기는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의 차이입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 2가지를 혼동합니다. 혼자 있는 것은 물리적 상태입니다. 외로운 것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서도 죽도록 외로울 수 있고 아무도 없는 방에서도 충만하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강미숙 씨, 올해 67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산 지 5년 됩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밥 먹을 때도 혼자, TV 볼 때도 혼자, 아플 때도 혼자. 그 혼자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로당, 문화센터, 친구 모임, 있는 모임 없는 모임 다 나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더 외로웠습니다. 시끌벅적한 자리에서 웃고 있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강 씨가 어느 날 무릎 통증으로 일주일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는데 3일쯤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진 겁니다. 오전에 커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성북동 11월에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30분 동안 그냥 바라봤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래 묵혀뒀던 시집을 꺼냈습니다. 윤동주 시집이었습니다. 30년 전에 샀는데 반도 못 읽은 책. 그날 오전에 다 읽었습니다. 강 씨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날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평생 외로움이 무서워서 사람들 속으로 도망쳤던 거예요. 근데 사실 외로움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 자신이랑 같이 있는 게 불편했던 거예요. 나를 마주하는 게 무서웠던 거예요. 이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무서운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이 불편한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과거가 불편해서 자꾸 뭔가로 채우려는 겁니다. TV든 사람이든 술이든. 하지만 그 불편함을 회피하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불편함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혼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생각을 그냥 바라보는 연습. 처음에는 5분도 못 합니다. 10분, 20분, 1시간. 그렇게 늘려가면 어느 날 혼자인 시간이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 됩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창피한 게 아닙니다. 혼자 여행 가는 게 불쌍한 게 아닙니다. 혼자 영화 보는 게 외로운 게 아닙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5번째 이야기는 노년에 행복하게 사는 방법 7가지입니다. 이것만 하셔도 남은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시니어들을 만나면서 제가 발견한 패턴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늙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불행하게 늙어가는 사람들에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7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대를 끊고 감사를 시작하라. 기대는 실망의 씨앗입니다. 자식이 전화해 주길 기대하고, 친구가 먼저 연락해 주길 기대하고, 남편이 알아서 해 주길 기대하는 순간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상처가 됩니다. 기대를 끊는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기대 대신 감사를 넣는 겁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해도 오늘 바쁜가 보다 하고 대신 오늘 내가 먹은 된장찌개가 맛있었던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진짜로 작은 것들에 집중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다리가 아직 걸을 수 있다는 것, 오늘 햇살이 좋다는 것. 이게 연습이 되면 기대 없이도 하루하루가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돈 이야기를 가족에게 하지 마라. 이건 진짜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돈이 있으면 자식들이 은근히 기웃거립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들이 은근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어느 쪽이든 돈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관계가 변합니다. 자산이 얼마인지, 보험이 얼마인지,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이 이야기는 자식들한테도 친구들한테도 아무한테도 하지 마십시오. 돈은 아는 순간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기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 변한 사람을 보면 내가 상처받습니다. 돈은 말하는 순간 관계가 변합니다. 세 번째는 몸을 움직여라 운동이 아니라 생존이다. 행복하게 늙어가는 분들을 보면 예외 없이 몸을 씁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매일 30분 걷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걷는 게 무릎에 좋고 심장에 좋고 뇌에 좋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걸으면 생각이 정리됩니다. 걸으면 기분이 달라집니다. 걸으면 자기 자신과 대화할 시간이 생깁니다. 집 근처 공원 한 바퀴,
아파트 단지 한 바퀴. 이게 하루 이틀 쌓이면 삶의 리듬이 생깁니다. 리듬이 생기면 하루가 채워집니다. 하루가 채워지면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생각이 안으로만 파고듭니다. 걱정이 걱정을 낳고 외로움이 외로움을 키웁니다. 지금 당장 신발끈을 묶으십시오. 네 번째는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라.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배우는 게 낯설다고 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 라는 말, 저는 이 말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배움은 뇌를 살립니다. 배움은 호기심을 살립니다. 호기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스마트폰 사진 강좌, 수채화, 기타, 제2외국어, 요리, 글쓰기, 뭐든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는 20년 젊어집니다. 그리고 배우는 과정에서 생기는 실수와 좌절과 성취감이 삶의 살아있음의 맛을 줍니다. 이걸 배워서 어디에 쓰냐고 물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좋아서 하면 됩니다. 목적 없는 배움이 가장 자유롭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오래 갑니다. 다섯 번째는 과거 이야기 그만해라. 불행한 노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겁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그때 내가 그 회사에서, 옛날에 우리 동네가, 이 이야기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 이야기가 현재를 대체할 때입니다.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보다 20년 전 일이 더 생생하게 느껴질 때 그건 삶의 무게중심이 과거에 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자랑스러운 과거든 후회되는 과거든 다 끝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저녁 뭘 먹을지, 내일 어디를 걸을지, 다음 달에 뭘 배울지에 집중하십시오. 현재에 뿌리를 두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눈이 살아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신에게 너그러워져라. 우리 세대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엄격했습니다. 참아야 했고 버텨야 했고 내색하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좋은 거 먹고 싶으면 먹으십시오. 자고 싶으면 주무십시오. 만나기 싫은 사람 안 만나도 됩니다. 하기 싫은 일 안 해도 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평생 타인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차례입니다. 자신을 향한 친절함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연습하십시오. 거울 보면서 오늘도 수고했어 한마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매일 하다 보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다른 모든 관계도 달라집니다. 일곱 번째는 죽음을 친구로 삼아라. 이게 가장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했습니다. 죽음을 피하는 사람은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아직 살지 못한 것들이 무서운 겁니다.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야 한다. 이 문장을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드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건 우울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죽음을 자주 생각하면 사소한 것에 화내는 시간이 아깝고 미운 사람한테 미움을 소비하는 게 아깝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매일 아침 5분만 나한테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무엇을 할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죽음을 친구로 삼는 순간 삶이 선명해집니다.
혼자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혼자인 나를 몰랐던 것입니다. 긴 이야기였습니다. 불편하셨나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함이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잔인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의 진짜 정체를 보라고, 자식한테 기대지 말라고, 오래된 관계도 끊어야 할 수 있다고. 이게 냉정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덜 상처받으셨으면 합니다. 덜 배신당하셨으면 합니다. 덜 외로우셨으면 합니다. 결국 혼자라는 것, 이 깨달음은 체념이 아닙니다. 해방입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줘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강박에서의 해방. 자식이 전화해야만 오늘이 좋은 날이 될 수 있다는 기대에서의 해방. 옛 친구와 계속 만나야 한다는 의무감에서의 해방.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면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이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의자의 감촉.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 단순한 사실. 이것들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그걸 느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어도 됩니다. 더 잘할 수 있었던 날들이 있었더라도 됩니다. 후회되는 선택들이 있었더라도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모여서 지금의 당신이 됐고, 지금의 당신은 이렇게 살아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혼자이되 외롭지 않은 사람, 기대하지 않지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과거에 묶이지 않고 오늘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강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한 노년을 삽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첫걸음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조금 더 가볍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저한테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오늘의 이 이야기가 필요한 순간에 닿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